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보러 서초동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서울 경매 물건 보러 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서초동이 사실 뭐 검찰청이나 대법원 이런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법조계 중심지라고 불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랑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인데, 아직 여기에도 단독주택 단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러 가는 물건도 서초동의 타운하우스 중 하나인데 11채가 모여 있어서 단독주택 한 채씩 거주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네. 오른쪽에 몇 차선이지 이게? 이게 8차선? 10차선? 왕복 6차선인 것 같은데요? 진짜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워낙 낯설다. 쪽으로 조심하세요, 선배. 약간 경사가 있네요, 가는 길이. 좀 그렇다. 근데 근데 여기 돌자마자 약간 예쁜 주택들의 기운이. 맞아요. 메가스터디가 여기 있구나. 왜 메가스터디가 메가스터디. 비싼 땅을 비싼 땅 있을 만하지 참. 메가스터디면 그럴만하죠. 여기 왔어요. 여기네요. 서초 우성 빌리지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근데 약간 와, 뭐 이런 거를 해놓는 게 좀 느낌이. 근데 좋다. 생각보다 좋은데요?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 물건 앞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사실 외관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서 이런 데 보시면 좀 파열된 것들도 있고 노후화된 모습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물건 전체 건축물 상태를 봤을 때 40년 건축 연식 대비해서는 그래도 거주하기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하층,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이 거주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임차인분이나 소유주분이 거주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 엄청 방치된 상태로 오래 있었던 것 같은 상태고, 여기가 출입구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정원이 보이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된 모습입니다. 집을 많이 비워놓으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뭔가 관리 잘 하고 앞에 꽃이나 이런 것들 심어 놓으시면 여기 1층이 통창이어가지고 날씨 좋을 때 뭔가 앞에 뷰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정원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로 건물 면적이 104평입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치고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매각 대상에 포함된 제시외 공간으로는 15평 주차장과 3평 창고도 있습니다. 36평으로 가장 넓은 1층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 1개, 방 2개, 다용도실이 있고 26평인 2층은 거실과 방 2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창고로 설계된 지하층에는 주차장 공간도 함께 있습니다. 한 집에 방 4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건데요. 자그마한 단독 정원도 갖추고 있어 도심 속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단독주택은 건축물보다 대지가 중요하거든요. 대지가 몇 평이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100평이어가지고 서초동에 이런 노른자 땅 100평을 가지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향후의 개발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서류상에는 대지 면적이 지분으로 표시돼 있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경매에서 하자로 여겨지는 일부 지분 매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단지는 11개 동이 각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라 전체 단지의 지분이 아닌 해당 주택이 위치한 땅을 온전하게 소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땅이 보면은 1200평 정도 될 거예요. 대위적으로는 그 공유 지분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땅이 구입돼 있는 거죠. 실제 지분이 경매 나온 건 아니고 전체 면적 땅 중에서 한 100평 정도씩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면적 대비 지분인 거지 실제는 이분들이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나 진배 없는 거죠. 교통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 지도 보시면 서초동 한복판 입지인 만큼 되게 교통적으로도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는데요. 아까 왔던 것처럼 그 지하철 3호선 지난 남부터미널역이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지하철 2호선 지나는 서초역이랑 교대역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까워가지고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15분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넣을 거야. 맞나?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서초역. 맞을 거예요. 특히 서리풀공원은 주택에서 2km 거리에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자차로 5분이면 갑니다. 맛집과 쇼핑시설이 모여있는 강남역 상권까지는 버스로 10분, 자차로 10분 걸립니다. 도심 속 섬 같은 느낌으로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거주할 수 있으면서도 핵심 인프라는 모두 누릴 수 있는데요. 또 인근에는 서일초와 서초중, 서울고, 상문고, 강남 8학군 초중고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라 그러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는 또 특히나 1985년에 지어졌다 보니까 그럼 지금 횟수로 42년 차 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에 내부가 리모델링이 필요할 텐데 건물 면적이 1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단순히 도배나 장판 말고 그 이상도 아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100평이니까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땅만으로도 서초 100평대지라는 가치가 있는 이 물건은 오는 5월 감정가 58억 원의 1회차 경매가 이뤄지는데요. 소유주가 빚을 갚지 못해 2024년 7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단독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3번의 경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회차 경매가 최저 입찰가 약 30억 원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경매 기일이 변경돼 올해 5월 다시 감정가부터 1회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일부러 유예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내부적인 건 확인해야 되지만 이 물건에 변경된 건 채권자에서 신청해서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채무자나 채권자들한테는 특히 채무자가 더 이제 기간을 벌은 거겠죠. 그쵸, 원래대로 지난해 이제 낙찰이 될 법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년 가까이 유예된 거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쭉 이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인 거죠? 다 오래 사셨죠? 그쵸? 몇십 년 사시는 분들이 그래 아파트하고 흘려서 단독은 이사하면 참 이사가 안 가니까. 그쵸. 여기 좀 살기 오래 사신 것 예, 아니 저는 한 10년밖에 안 살았어요. 10년도 오래 사셨어요. 이 건물에서 한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알고. 네. 아니 경매 때문에. 네네. 경매 때문에. 하도 안 팔려서 왜 안 팔리나 보러 왔어요. 조용히 찍다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들렸나 봐. 죄송해요. 공사가 저 공사 소리가 네. 너무 크죠? 종이 근데 물어보니까 한 40분 정도는 더 한대요. 주민분 얘기를 들어봐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네네. 왜 유찰됐을까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도 이제 서초 원주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단지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면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같이 인수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년에 3번 유찰되지 않았나 싶은데 보증금은 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응찰하시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와보셔서 뭔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집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어쩐지 먼지가 너무 많더라. 그 사람들이 그냥 생계를 살았는데 어떻게 좀 새들에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이 미상인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이 주변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안 들락날락한 지 오래됐다고 하니까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꼭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사임당로. 사임당로. 신사임당로. 신사임 저희 조상님이신데.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발하면 아파트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주택 선호자로서 근데 이런 동네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데 여기도 되게 담장 엄청 높잖아요. 여기도 회장님 댁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다. 봄이다. 평창동이 생각나는. 그리고 갤러리인 건물도 있는 것 같고 저쪽이 이제 서초그랑자이잖아요. 저 최근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서초그랑자에 사시는 분이 단지 내 영화관에서 왕과 사는 남자 보시더라고요. 아, 리클라이너 돼 있는 데서.
근데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겠다. 단지 안에서 다 되니까 사실 운동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조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집값이 높은 이유가 있구만. 그쵸.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이게 감정가가 58억 원인데 그중에 토지값이 한 57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당 토지 기준 평당 5,800만 원 정도인 건데 주변에 단독주택 매물 나와 있는 거 시세를 보니까 평당 6천만 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 도보 4분 거리 매물이 평당 1억 900만 원이래요. 이게 사실 매물은 호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이랑 1억이랑 조금 격차가 있긴 한데 1억짜리 매물도 있긴 하더라고요. 서초니까. 그렇죠. 서초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서초에서도 대로변 어디에 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의 시세 예측 시스템 또한 이 물건의 시세를 감정가보다 6억 8천만 원가량 높은 64억 9,60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핵심지인 서초동에 거주하면서 조용한 단독주택 생활을 누리고 싶은 자산가들은 관심을 보일 만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단독도 아니고 단독이면은 또 경비 방범에 대한 여러 저기 있잖아요. 공동 경비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얘가 무슨 완전 흔히 말해 연립도 아닌 거고 대내적으로는 독립적인 게 돼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물건이다. 사실 작년에 3번 유찰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찰된 지도 사실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회차에 낙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앞에는 한번 3번 떨어진 전례가 있어서 경찰하시는 분들이 네. 그 부분에 시의 변수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두 번은 떨어지고 이제 3번은 모르겠어요. 3번까지 갈지 안 갈지는 시가 영향을 미칠까 봐. 여기는 근데 정말 실거주용이라 맞아요. 큰맘 먹고 들어오지 않으면 맞아요.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서초 토박이라서 이곳에 계속 살고 싶은데 또 아파트는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실거주 하실 만한 물건이긴 하지만 11동이니까 적어도 이제 1,100평, 1,200평 그 이상이 될 텐데 서초 동네 다른 지역처럼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뭐 나홀로 아파트라도 한 동 세운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는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서초구에 아파트 단지가 이런 느낌. 그쵸. 근데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도 같은 게 여기 워낙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살기 좋은 환경인데 굳이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서초 100평 대지와 100평 단독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지만 정체불명의 임차인 리스크가 있는 이 물건, 과연 올해에는 몇 회차의 주인을 찾게 될까요? 앞으로도 부동산 360은 다양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360 지금 봐